자, 2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책에서는 217페이지에 보시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사실은 두 직선이 같은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한다고 할 때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치하거나 평행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근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이 경우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로 이야기를 좀 하죠. 자, 그럼 두 직선이 둘 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났을 때, 이때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직선이니까 겹쳐져서는 안 돼. 근데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는 똑같아, 둘이. 그치?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고, 이렇게 m과 m'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돼요. 그죠?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와 y절편까지 완전히 똑같으면 두 직선이 한 직선으로 겹쳐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똑같으면, 다시 말해 m끼리, m과 m', 그 다음에 y절편 n과 n' 모두 똑같아요. 그러면 일치한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이 그냥 한 점에서 만날 땐 기울기가 서로 같지만 않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이것이 두 직선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평행하려면 x, 자,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b란 말이에요. b, 몇 대 몇, 그지? 그래서 x의 개수의 b, a 대 a 프라임, y의 개수의 b, b 대 b 프라임. 요 녀석이 서로 같으면 기울기가 똑같아. 여기다가 상수항은 달라야 돼. 상수항의 b는. 상수항의 b까지 똑같으면 완전 일치. 이 상황에서 상수항의 b만 다르다. 그러면 평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는 x의 개수끼리의 곱과 y의 개수끼리의 곱을 서로 더했을 때 결과가 0이 돼야 돼. 알겠니?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수직 조건이 됩니다. 두 직선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그냥 기울기가 다르면 되니까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b가 그냥 같지만 않으면, 그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셈이 되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토요일날 개념원리 수업할 때도 한번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지? 네, 자, a 더하기 b이 왜 0이 되면 되냐면, 수직으로 만날 때는, 자, 요 녀석을 표준형으로, 또 요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직선의 모양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죠? 이렇게. 여기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수직이잖아.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다시 말해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 얘네 둘이 서로 곱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둘이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9호는 뭐 의미가 없고, 분모끼리 곱한 거 b, 분자끼리 곱한 거 a,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에 b'을 곱하면 우변이 마이너스 b'이 되고, 이 녀석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a 더하기 b'은 0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있잖아. 그때는 수직 조건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곱, 그 곱끼리의 합이 0이다. 이렇게. 그죠? 되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이 그림 자체가, 선생님 이걸 보여드렸던 것 자체가 좀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221페이지 보세요. 221페이지 거기 보면 필수 예제 3번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있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어떤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 성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면 성분 AB와 90도로 수직으로 만나면서 성분 AB의 길을 이등분하는 이렇게 그러한 직선, 요 직선을 L이라고 하면 이 직선 L이 바로 성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고, 자, 성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고 싶다면 이 직선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을 이용하는 거지.
예, 그래서 선분 AB의 기울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선분 AB를 정확하게 말하면 선분 AB를 포함한 직선 AB의 기울기.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L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요걸 하나 이용하고 그 다음에 2등분 조건은 바로 요 직선 L이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간다는 사실.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게 수직 조건이고 그 다음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선분의 중점을 지나간다는 거. 이게 이등분 조건이 되죠. 그렇죠? 바로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란 어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좌표 평면상의 점 A와 B로부터 같은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점이 그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여기 선분 AB가 있잖아요. 선분의 양끝점 AB로부터 직선 L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이 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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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건 간에 점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직선 L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은 여기 있는 따다다다다 무수히 많은 점이 있잖아? 이 무수히 많은 점은 모두 다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선분의 양끝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성질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할지도 몰라. 여러분한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의 좌표를 주는 거야. 아무데나. 뭐 예를 들어 1,4 이렇게 점 A.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4,2 이렇게 점 B. 그죠? 주고 점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그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점 A와 점 B로부터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거리 똑같아. 또 뭐 이렇게 둘이 거리 똑같아. 또 이런 식으로 둘이 거리 똑같아. 그지?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라면, 그죠? 이 점이 움직이면서 그려내는 흔적, 이 흔적은 바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죠.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표현할 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말할 때 표현이 좀 달라져도, 그죠? 표현이 달라져도 같은 걸 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미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지. 그치?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보시면 219쪽 보세요. 219. 자, 필수 예제 1번.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 문제가 너무 심플하니까 그냥 화면에 띄우지 않고 문제는 그냥 책에 있는 걸 확인하면서 칠판에다가 바로 풀도록 할게요. 자, 1번에 1번. 지나가는 점이 2,3.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평행한 직선. 그랬어. 그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뭐가 똑같아? 기울기가 똑같아. 그래서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거 너무 간단한데? 그치? 푸는 방법은 두 가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2,3을 대입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이건 뭐 중학교 2학년도 알고 있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거지. 자, 요 2,3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은 y-3은 기울기 곱하기 x-2. 이 모양은 같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바로 정리해버리면 답이지. 네,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이게 답이고. 자, 두 번째 1-2번은 1번에 2번은 자 2,-4를 지나고 두 번째 여기 직선 나온 직선 있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의 수직인 직선. 그치? 자, 여러분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은 마이너스 y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직선과 수직이라는 것은 이 직선과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은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2, 마이너스 4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 안 그래? 얘랑 수직으로 만나면 3하고 곱해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걸 역수라고 하잖아. 어? 그치? 근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역수 취한 다음에 부호도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3의 역수가 3분의 1이고 부호 반대로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직선이야. 그럼 따라서 y 마이너스 4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xy 2 이렇게. 요거 정리하면 답이야. 알았지? 정리는 너희들이 해. 바로 밑에 답이 이게 책에 이게 나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은 두 직선이 평행 또는 수직일 조건에 관련된 문제인데 2번에 1번을 먼저 볼게.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이 x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이고 ay 1, 0. 요게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은 ax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평행 조건에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여기 앞에서 큰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그 두 직선이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b 그걸로 풀면 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지? a 대 a 프라임, b 대 b 프라임. 그러니까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그 b가 일치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a분의 1 하고 2a 플러스 3분의 a 이게 서로 똑같아야 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뭐는 달라야 돼? 상수항의 b는 달라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이 3분의 1은 아니어야 돼.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을 찾으면 그것이 이 두 직선을 평행하게 만드는 a의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값이 똑같으니까 a 제곱은 2a 플러스 3 2a 플러스 3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그지? 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나온다고. 되니?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진짜 a의 값이 누구일까요? 마이너스 1이요. 승원아 왜? 3분의 1이랑 같지 그렇지. 않아야 돼요. 얘랑 달라야 돼. a가 3이어봐. 그럼 얘가 3분의 1이 되잖아. 그치? 근데 3분의 1은 아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두 직선이 일치한다 라고 나왔으면 그때는 답이 3이 되는 거지. 왜냐면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얘까지 똑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같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서 3은 안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 2번에 1번이에요. 자, 다음 2번에 2번. 자, 2번에 2번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그랬어. 그지? 그럼 첫 번째 직선은 자,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직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두 직선을 각각 표준형으로 바꿔서 ax랑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양변을 a 플러스 2로 나눠가지고 기울기 찾고 또 요거 두 개 a 마이너스 2x하고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기울기 찾고 이렇게 해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렇게 a의 값을 결정해도 돼요. 그죠?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문제를 그렇게 풀기 바라지 않아. 그지? 내가 여러분 문제를 그렇게 풀기를 바랬으면 방금 전에 설명할 때
방금 전에 설명할 때 이 부분을 굳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지 않았겠지, 그치? 나는 여러분이 두 직선이 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지 않고 일반형인 상태에서도 요 녀석을 바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요 부분을 배워도 얘들아,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애들이 잘 기억하거든? 근데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을 서로 더했을 때 0이 되면 된다. 요거를 잘 기억을 안 해, 애들이. 얘만 많이 기억해. m'은 마이너스. 얘만 많이 기억하고 얘는 많이 기억을 안 해. 나는 그게 좀 아쉬워. 얘를 기억하잖아? 그러면 요 식을 굳이 막 얘네들 우변을 이용하고 y의 개수로 나눠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얘를 각각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를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a의 값을 찾으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 얘를 기억하면. 얘가 지금 뭐야? x의 개수의 곱, y의 개수끼리의 곱. 그러니까 x의 개수끼리 곱하면 a하고 a-1을 곱한 거지. 그 다음에 y의 개수끼리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1을 곱한 거지.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1. 얘네 둘이 서로 더한 관계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그럼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a의 값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막 기울기를 막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렇게 장황하고 긴 쓰잘데기 없는 풀이 과정이 필요 없잖아. 얘만 참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근데 왜 학생들은 참 뭐랄까 선생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있으면 딱 거기까지만 생각이 나라. 자,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무조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야. 이거 정말 중요해. 그럼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고 이거를 분명히 왜 이런지 선생님이 증명을 해줬거든. 근데 까먹어. 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들이야? GT의 제자들이잖아. 지금 민결이 표정 보니까 약간 써보려고 그래, 표정이. 그죠? 눈빛이, 또 시작이야. 약간 눈빛이 그래, 지금. 여러분 GT의 제자. GT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줘야 돼. 그죠? 그럼 여러분이 좋아. 여러분이 편하다고. 알았지? 그럼 바로 이렇게 풀면 되니까. 자, 되셨죠? 정리가 어떻게 돼? 자,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되니? 이해되십니까? 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6은 0.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6.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지 6일지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죠? a가 마이너스 6이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이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이면? 우리는 지금 이 두 직선이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만나는 걸 찾는 거 아니야? 그죠?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찾잖아.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잠깐만 문제에서 문제 놓칠 뻔했네. 문제에서 양수 a라 그랬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 a가 마이너스 2건 플러스 6이건 그죠? 어차피 요 녀석 둘을 수직으로 만들 그 조건은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끔 만드는 a의 값은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이 다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수예제 2번까지 됐고, 자, 다음 필수예제 3번. 필수예제 3번이 선생님 방금 전에 설명했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자, 필수에서 한번 보시면 두 점 A는 0,4, B는 3,1이에요. 이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A가 뭐라고? 자, B는 뭐라고? 이렇게.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냥 선생님은 그냥 대충 찍을게. 그냥 대충 점 A가 여기 있다고 하자. 자, 여기 0,4고 점 B가 대충 여기 있다고 하자. 얘 3,1이야. 자,
선분 AB는 이렇게 생겼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분명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서 중점을 지나가겠지. 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요 녀석. 네. 자, 먼저 수직 조건을 이용해보자. 직선 AB의 기울기. 직선 AB의 기울기는 3 빼기 0분의 1 빼기 4.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 그죠?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1이겠네.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얘들아. 근데 요 직선 AB,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돼야지. 그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의 좌표. 왜냐면 우리가 찾는 직선이 반드시 요 점을 지나가잖아. 직선의 생명은 기울기와 한 점. 기울기 찾았으니까 요 중점, 요 점의 좌표를 구해. 요 점은 선분 AB의 중점. 그래서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점 M은 2분의 0 더하기 3 2분의 4 더하기 1 해서 2분의 3, 2분의 5 되게 돼요. 우리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2분의 3, 2분의 5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자, y-2분의 5는 기울기 1 곱하기 x-2분의 3. 자, 따라서 y는 x 플러스 1. 요게 답이네. 되니? 요거 이해하네. y는 x 플러스 1.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뒤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 나옵니다. 필수 예제 4번. 네, 지울게요. 자, 필수 예제 4번에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그러면 자, 좌표평면 위에 직선이 3개가 그려지는데 그 3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를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좌표평면 위에 임의의 직선 3개를 막 그렸어. 그냥 눈 감고 막 그려. 눈 감고 막 그려.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지. 그치? 대충 그래도 거의 다 삼각형이 만들어져. 예. 그런데 딱 어떨 때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냐면 세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할 때.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치? 보통 이 세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한 게 문제로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 좌표평면상의 3개의 직선에 의해서 좌표평면이 4구역으로 나눠진다.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왜냐면 좌표평면상의 직선이 3개가 있어 봐. 그러면 전체 좌표평면이 있는데 이렇게 직선이 평행하게 3개가 있으면 영역이 여기 하나, 둘, 셋,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지. 좌표평면이. 그래야 그지? 그래서 세 직선이 좌표평면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눌 때 이런 조건이 있으면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는 뜻이야. 그게. 네, 문제에서 가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 어떤 경우?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이때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지? 자, 마지막 한 가지 경우 있어. 그게 언제일까? 그렇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삼각형이 다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직선인지 관찰을 좀 해보자. 자, 첫 번째 직선이 x-y는 0. 그냥 y는 x네, y는 x. 자, 두 번째 직선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세 번째 직선이 2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세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경우부터 검증을 해봅시다. 자,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 그죠? 이 경우는 이 문제의 조건에 어차피 맞지 않아. 그지? 왜? 왜? 이미 그렇지. 맞아. 이미 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잖아, 서로. 그지? 이미 얘네 둘이 안 평행한데 어떻게 셋이 다 평행하겠어? 말이 안 되지,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보면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하면 되니까 지금 세 번째 직선에서 y의 개수가 결정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평행해도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평행해도 돼.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평행한 이 경우를 1번이라고 할게. 네, 1번. 자, 1번. 이때 a의 값을 찾아보자.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하려면 어차피 여기는 상수항이 0이니까 상수항의 비는 어차피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x의 개수의 비, 요거 대 요거 1대 2 이거하고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a가 서로 일치해야 돼. 그래서 1대 2 요거하고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a가 서로 똑같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어차피 상수항이 0이니까 그건 상수항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둘이 평행하지. 평행한 걸 찾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a는 그냥 얼마? a는 2 바로 이렇게. a가 2가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둘이 평행한 거야.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둘이 평행한 경우.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이렇게 둘이 평행해요. 자, 이때는 1대 2. 그 다음에 2대 마이너스 2. 그래서 1대 2 요거하고 2대 마이너스 2. 이렇게 서로 둘이 똑같으면 돼. 그럼 이때는 a가 얼마야? 이때는 마이너스 3a가. 이해되지? 이게 두 번째 경우. 자, 여기서 끝일까? 끝일까? 아니야. 세 번째 경우가 있어. 세 번째는 뭐야? 요 경우. 그죠? 얘네 둘은 요 첫 번째, 두 번째 직선이 이미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여기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하다 해서 이렇게 평행한 경우 하나와 이렇게 평행한 경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A 값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를 세 번째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날 때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가면 돼. 그지? 그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나머지 한 직선에 대입하면 돼. 선생님 두 직선의 교점은 뭘 말하나요? 바로 이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을 말하는 거야. 이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어떻게 구해? 당연히 연립방 정식으로 풀면 되지. 네. 그래서 세 번째 경우, 이 경우는 둘이 연립하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까요? 그냥?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x 소거되고 마이너스 y 빼기 2y니까 마이너스 3y 0 빼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는 0. 따라서 이때 y는 3분의 4고 y가 3분의 4면 x도 3분의 4네. 그지 않아? 왜냐면 얘가 지금 이 직선이 뭐야? 얘 직선이 이게 y는 x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은 x랑 x좌표 y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로 그렸으면 x좌표도 똑같겠지. 그러면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이 3분의 4, 3분의 4란 말이야. 이 점을 요 세 번째 직선이 지나가면 돼. 그러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세 번째 직선 2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10은 0. 여기다가 3분의 4, 3분의 4를 대입. 그러면 3분의 4이 8 마이너스 3분의 4a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고 양변에 3을 곱하면 여기가 8 마이너스 30 그러면 마이너스 20인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2는 0 이렇게 되나? 됐나요? 네. 자 해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1 그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11 되셨어요? 네. 해서 a는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a의 값이 2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1일 때 이때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삼각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모든 경우. 모든 실수 중에 요 세 개만 빼놓고는 삼각형이 다 된다는 얘기, 생긴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세 직선의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요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되지만 조금 더 문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일단은 세 직선이 평행하지는 않은 거니까, 그치? 세 직선이 평행하지는 않은 거니까 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자, 좌표 표면상에서 우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3분의 4, 3분의 4야. 3분의 4, 3분의 4가 자, 여기 있다고 하자. 알겠지? 여기 있다고. 자, 대충 이런 직선이 하나 있어. 자, 이 녀석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야. y절편이 2인가? 여기가 이게 뭐 이런 상황이야 대충. 자,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의 직선 요 마지막 하나 있어. 요 직선이 있어. 보세요.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 요 앞쪽에 프리과정 좀 지울게요. 칠판 좀 모자라니까.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한번 파악해봐야 돼. 이게 어떤 직선일까요?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이 A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하나의 점을 찾아내고 싶어. A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있을 거야. 어떻게 찾아내면 돼? A의 값에 관계없어야 되니까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않아? 얘를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x-5 마이너스 AY는 0 이렇게 표현하고, A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좌변이 항상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x는 5, y는 0. 그지 않아? A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좌변이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되잖아. 그럼 A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무조건 좌변이 무조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주어진 직선은 반드시 A가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5,0은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좌표 표면상에 5,0이 어딘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2,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4. 대충 5가 여기쯤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럼 요 점을 5,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바로 요 세 번째 직선인데, 이 세 번째 직선이 여기서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지금 x-y는 0 이렇게 자, 봐봐. 지금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세 번째 직선이야. 요 세 번째 직선이 요 첫 번째 직선하고 평행하면 이렇게, 그지? 이렇게 평행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걸 찾아낸 게 지금 뭐야? 이걸 찾아낸 게 1번인 거야. 1번. 첫 번째와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할 경우.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할 경우 아까 A가 얼마였어? 2였지. 2. 그쵸? 2.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자리에 2가 들어와. 요 자리에 2가 들어오면 이 녀석의 기울기도 1이 되면서 여기 5,0을 지나면서 요 기울기가 1인 요 직선하고 평행하는 그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때는 요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가 평행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이 5,0을 지나가는 직선이 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얘랑 평행해진 거야. 이렇게. 이때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알겠니? 그럼 이때 A의 값이 마이너스 4였던 거야. 자, 세 번째는 뭐야? 요 5,0을 지나가는 직선이 두 직선의 교점인 요 3분의 4, 3분의 4를 지나가는 경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때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이때 A의 값이 뭐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1이었다는 거야. 이때 A의 값이. 되니? 그런 의미를 갖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그냥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이걸 가지고 답을 구할 수는 있는데,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점을 고정시킨 문제야.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점고정 문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랑 마찬가지야. 그죠? 이 직선이 A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5,0이고, 이 5,0을 지나가는 직선이 나머지 두 직선과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이 녀석과 평행하거나 이 녀석과 평행하거나 아니면 둘의 교점을 지나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를 구한 게 방금 전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를 칠 이렇게. 그런 뜻이야, 문제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219쪽에서 219쪽에 1-2번 1-2번 그 다음에 220쪽에 2-2번 221쪽에 3다 2번 있지 2번 중간에 2번 세 문제만 풀어봐 지금 1-2, 2-2, 3- 이렇게 세 개만 풀어봐. 자 그럼 남아있는 마지막 내용이 223페이지 교재로는 223페이지고 내용은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토요일날 개념 원리 수업할 때도 여러분 고등 전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공식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고등수학 상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고등수학 상 전체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공식 중에 진짜 정말 중요한 공식이 딱 2개 있어. 물론 이제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공식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고등하에서 배울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 그럼 고등하를 진행할 때 알려줄게요. 지금 개념 원리도 이제 도형의 이동만 배우면 끝나고요. 개념 유형도 지금 이제 오늘 직선 끝내면 원하고 도형의 이동만 남겨놓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1,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고등수학 상위 책 2권이 둘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러분 고등하를 할 거야. 고등하. 물론 이제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을 이제 토요일밖에 못 만나. 근데 그 토요일 수업 때 고등하를 진행을 해줄 거야. 고등하를 좀 가벼운 교재로 진행할까 아니면 좀 고등하도 묵직한 교재로 할까 생각했는데 약간 묵직한 걸로 그냥 개념 원리로 그죠?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개념 유형 라이트처럼 얇고 가벼운 교재도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3개월 동안 완전히 못 끝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묵직한 교재로 자세히 설명 해가면서 그런 거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고등상 끝나는 대로 고등하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하나의 점의 좌표가 x1, y1일 때 자, 점 P로부터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선분의 기, 그죠? 요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씌우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절대값 안에 쏙 집어넣으며 이 XY 자리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한다. 그죠?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요 녀석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자, 224페이지 보세요. 224페이지의 필수 예제. 이거 지금 띄워놓은 상태로 할게요. 필수 예제 5번 보시면 점 A는 점 A, 0,3 요거하고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고 되네요. 자, 점이 A, 3이고 필수 예제 5번이 1번이야. 그 다음에 직선이 4x-3y 플러스 3은 0이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씌우고 여기 x자리에는 점의 x좌표 그래서 4a y 자리에는 점의 y좌표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절대값 안쪽이. 문제에서 알려준 게 이게 얼마라는 거야. 이게 2라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여기 2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분모는 5지. 왜냐면 루트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 맞니? 루트 25는 5잖아. 양변에 5를 곱하면 좌변의 분모는 5를 곱해서 약분이 되고 우변은 5가 곱해져서 10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4a-6이 10이니까 4a-6은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약하면 첫 번째 거는 a가 4가 나오고 자 요거 이약하면 두 번째 때는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양수 a 값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4. 알겠니?
그래서 문제에서 양수의 입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두 번째 값 안 되는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어떤 직선의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5번에 2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직선을 봤더니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네요.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이 직선의 수직.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 그지? 자, 여러분 이 직선의 수직이다 라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3x를 이항하고 양변을 4로 나누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므로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은 y는 3분의 4x 플러스 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럼 요 녀석을 일반형으로 바꾸면 양변에 3을 곱해서 여기 4x, 3i가 이항하면 4x 마이너스 3i 플러스 3n은 0.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찾는 직선. 근데 이 직선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라잖아. 그러면 원점이 0,0이니까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 거리 공식 사용하면 자,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자, 00 여기다 00 대입하면 절대값 안에 3n밖에 안 남지. 이렇게. 그치? 이게 문제에서 1이라고 한 거야. 이해되니? 응. 자, 그럼 분모가 역시 5지. 분모가 5. 루트 25니까. 그래서 양변에 5 곱하면 자, 절대값 3n이 5니까 3n은 뿔마 5가 되고 따라서 n의 값은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직선은 y는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5 또는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지. 알겠니?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구하든 일반형으로 구하든 상관없어. 선생님은 지금 둘 다 표준형으로 구한 거고 책에는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거야. 이건 그냥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일반형으로 바꿔서 정리했을 뿐. 답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틀릴까요?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필수예제 6번 봐봐. 필수예제 6번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면 자, 거리가 일정하잖아. 그지? 두 직선 중에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게 두 직선이 일정 거리를 갖기 때문에 요 한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요 점으로부터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 근데 이왕지사 이런 점을 잡으려면 어떤 점을 잡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좀 계산하기 간편하려면 x좌표나 y좌표가 0인 녀석을 찾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x절편 또는 y절편 그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해.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이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준다. 그럼 완전 땡큐라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둘 중에 한 놈이 원점을 지나가. 그럼 0,0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계산이 제일 간편하지. 땡큐지. 자, 그래서 필수예제 6번 한번 보면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5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평행한 두 직선이 하나는 2x-y 마이너스 1은 0이고 자, 또 하나는 2x-y 플러스 k는 0이야. 근데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 2 루트 5. 그죠? 그럼 둘 중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y절편이 얼마입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y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y는 2x-1이잖아요. 그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요 직선 위에 0,-1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2루트 5다. 이렇게 놓고 식 세우면 돼요. 간단하죠, 그쵸?
자, 그럼 0, 마이너스 1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이제 좀 계산을 했었을게요. 여기 2의 제곱 얼마야?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그래서 더하면 5. 분의 절대값 씌우고 여기 0하고 마이너스 1이 여기 x, y에 들어가면 여기는 없어져. 0 들어가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 되지, 그치? 그럼 절대값 안쪽에서 1 플러스 k가 되겠죠. 이렇게. 됐니? 이게 얼마라고? 2 루트 5. 양변에 루트 5로 곱했더니 이거 없어지고 여기 루트 5 곱해지니까 10 되거든. 그럼 k 플러스 1의 절대값이 10이니까 k 플러스 1은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 그치? 따라서 k의 값은 9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 문제에서 그냥 상수 k의 값을 구하랬지. 뭐 양수, 음수 k의 값 이렇게 안 나오고 상수 k라고 했으니까 이거 둘 다 구해야지 정답이지 이때는. 알겠니? 그 다음에 필수 예제 7번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는 이런 내용이었죠. 자, 선생님이 사선식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요? 사선식? 이렇게 신발끈 공식 해가지고 크로스 해가지고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빼는 거지? 네. 해서 사실은 좌표 평면 위에서 존재하는 볼록다각형은 굳이 삼각형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거 다 사선식에 대입하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유는 평면 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간 직선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으로부터 다른 직선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줄 알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직접 구해서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 A, B, C의 좌표는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건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해서 직선 BC의 방정식을 왜 구할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점 A로부터 이 직선 BC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그것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밑변의 길이, 선분 BC의 길이 구해놓고 그 다음에 직선 BC를 구해서 점 A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높이 구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밑변하고 높이를 구한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치?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필수 예제 7번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선식도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잠시 후에. 자, 필수 예제 7번을 한번 보면 삼각형이 되는 녀석의 세 꼭지점이 하나는 3,5 또 하나는 1,1 그 다음에 점 C는 6,-1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그냥 잡으세요. 무엇을 밑변으로 할까? 변 A, B, B, C, C, A 중에 뭐를 밑변으로 할까? A, B를 밑변으로 할까? 그럼 A, B를 밑변으로 합시다. 그럼 밑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선분 A, B의 길이 구해야 돼요.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 X좌표 빼기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 빼기 Y좌표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럼 루트 얼마야? 루트 20인가요? 맞죠? 2루트 5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밑변의 길이에요, 얘들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직선 AB를 구해야 돼. 직선 AB. 자, 직선 AB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Y-Y1 기울기는 뭐야? X2-X1분의 Y2-Y1 그래서 3 빼기 1분의 5 빼기 1 그 다음에 X-X1 이렇게 X1, Y1, X2, Y2는 꼭 앞에 있는 녀석, 뒤에 있는 녀석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여러분이 계산 간편하게 그냥 잡으면 돼. 알았지? 네. 자, 여기 직선 AB야. 정리하면 기울기는 얼마 나와? 2가 나오지. 2분의 4니까 2. 그지?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직선 AB를 구했어요. 이 직선, 선분 AB가 밑변이잖아. 그럼 남은 하나의 점이 점 C잖아. 점 C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높이가 되죠. 맞습니까?
책에는 여러분 삼각형 ABC가 이제 해설을 보면 삼각형 ABC가 그려져 있잖아.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이 방법을 잘 기억했다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자, 그럼 점 C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그냥 간단하죠. y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돼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자, 점 C의 좌표는 점 C는 6,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 둘이 더해서 5. 그냥 그래, 그지? 좀 빨리빨리 해도 되죠. 요거 제곱 더한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여기 xy 자리에 6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 x 자리에 6 대입하니까 2, 6, 12.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네? 뒤에 마이너스 1이 있네?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뭐야, 그냥 높이가? 루트 5분의 12. 됐니? 자, 이제 끝났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뭐야? 2루트 5 곱하기 높이 뭐야? 루트 5분의 12 해서 루트 5, 루트 5를 약분하고 2 약분해버리면 삼각형 넓이 12. 이게 답이지. 됐죠? 이해되시죠? 자, 직방의 마지막 문제일 겁니다. 이제 필수 예제 8번. 자, 필수 예제 8번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선식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볼록 N각형의 모든 꼭지점의 좌표가 x1, y1부터 xn, yn까지라면, 그죠? 우리는 이 볼록 N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앞에 2분의 1 적고 이렇게 쓰면 이게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1부터 시작해서 x2, x3 해가지고 xn까지 배열하고 마지막에 x1을 한 번 더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1부터 시작해서 쭉 쓰고 마지막에 y1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곱한 거. 자, 보이시죠? 이렇게 다 곱해. 이렇게 뚜두두두 다 곱해. 자, 곱한 걸 다 더하는 거야. 알았지? 지금 같은 방향의 사선으로 곱한 것끼리 다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해. 곱해서 다 더한 거야. 그치? 그 둘의 차의 절대값이 되는 거야. 그치? 지금 이 모습이 신발끈을 맨 모양 같다 해가지고 신발끈 공식이라고 알려주는 수학 선생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대진여고 다니던 어떤 여학생이 그랬어. 이거 학교 선생님이 신발끈 공식이라고 알려줬던 건데, 이렇게. 난 그 전에 신발끈 공식이라는 이름을 몰랐거든. 그냥 사선식이라고만 했거든. 그 여학생이 학교 선생님이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면서 알려줬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도 이 용어를 쓰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 x1, y2, x2, y3부터 시작해서 xn, y1까지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x2, y1, x3, y2 쭉 해서 x1, yn까지 다 더한 거. 그 둘의 차의 절대값 C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온다. 이건 꼭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다 된다. 알겠지? 이 방법으로 넓이 구하면. 자,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여러분,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점의 흔적, 자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좌표평면상에서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4개의 교각이 생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교각이 생기고, 이때 서로 마주보는 교각을 우리는 낫꼭지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각의 이등분선이라면 바로 이 각을 이등분하는, 그죠? 그러한 직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자,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각이 똑같이 둘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이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런데 막곡지각이 이렇게 한 쌍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이쪽으로도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 안 그래? 그지? 네. 그러면은 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네. 여기 얘네들이 똑같은 것이 이제. 네. 자, 각의 이등분선끼리는 서로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 이렇게 이등분된 각을 요 녀석을 A라고 하고,
이 둘을 B, B라고 하면 그러면 보시다시피 2A 더하기 2B는 평각이니까 180도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90도죠. 그러니까 노란색과 빨간색 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잖아? 그럼 그 각의 이등분선이 두 개가 구해져야 돼,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두 개가 구해져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각의 이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야.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원래 각을 이루고 있는 두 직선이잖아. 그 두 직선으로부터 항상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은 그 위치에 상관없이 원래 각을 이루고 있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 똑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거리 똑같아. 이렇게 거리 똑같아.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각을 이루고 있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그 점들을 따다다다 모으면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 또는 어떤 점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흔적, 그게 바로 같은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도 이것은 여러분이 이건 각의 이등분선을 뜻하는 거야 라고 알아챌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필수 예제 8번 보세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보이시죠? 자, 두 직선이 하나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 은 0 이거고, 자, 또 하나는 5x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은 0.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선생님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찾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찾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이 점의 좌표를 x, y로 놓을 거예요. 왜냐면 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어차피 이 직선의 방정식이 x와 y로 이루어진 방정식일 테니까 이 직선 위에 우리가 찾는 직선을 그려내는 점의 좌표 자체를 x, y로 놓고 요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될 테니까. 그치? 자, 요 x, y라는 점 P로부터 요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와 요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의 등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점 P를 x, y라고 했을 때, 자, 요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딱 씌우고 여기 xy 자리에다가 점의 좌표 xy를 대입하니까 그대로 이 모양이 쏙 들어가게 되지. x 자리에 x가, y 자리에 y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 자, 마찬가지로 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분의 여기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나 12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여기 xy 자리에 또 요 점의 좌표가 들어가면 절대값 5x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둘이 어떻다? 서로 같다. 이게 포인트죠. 같다. 됐니? 네. 자, 그럼 여기 분모가 얼마야? 루트 25니까 분모 얼마야? 분모가 5잖아. 그죠? 좀 바꿔서 쓸게. 이렇게 다시 쓰기 너무 귀찮아. 자, 여기는 5의 제곱 12의 제곱이니까 13이죠. 13 맞니? 양변에다가 5와 13의 최소 공배수인 65를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13 여기는 5 이렇게 곱해진 상태겠지. 됐니? 네. 아니 그 분모가 꼴보기 싫어서 양변에다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쪽에 분모가 13이니까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쪽에 분모가 5니까 이렇게 곱한 게 서로 똑같은 거잖아. 됐죠? 자, 그럼 절대값끼리 서로 똑같으면 얘들아 봐봐. 자, 여기 절대값 A가 있는데 이것이 절대값 3하고 똑같아. 그럼 A는 뭐야? 뿔마 3이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값을 벗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13 곱하기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5 곱하기 5x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 요 녀석의 뿔만 이렇게 적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일 때 식 정리하면 직선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 식 정리하면 직선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온다. 아, 그림 너무 엉망이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 나온다고 했잖아. 아까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그지? 오케이? 그 두 개가 여기가 하나 플러스일 때 한 번, 마이너스일 때 한 번 식 정리를 하면 돼. 그럼 그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자, 마지막 계산 여러분이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책에 나와 있는 풀이의 맨 밑에 답을 내기 마지막 그 바로 전 단계까지 있는 거야, 선생님이. 마지막 식 정리만 여러분이 하면 돼. 자,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230페이지까지 풀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에 몇 시에 나오는 거야? 7시. 알았지? 승원아, 수학 재밌지? 수학 재밌지? 승원이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하면 수업 시간에 좀 뭔가 이 재밌어하고 아 저런 게 있구나 막 그걸 재밌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아, 진짜요? 선생님 표정 보면 알 수 있어. 사실 이런 느낌을 주는 과목이 별로 없지. 아, 맞아요. 그거 맞아요. 과목 중에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과목은 내가 몰랐던 지식을 채우는 느낌이라면 수학은 유일하게 새로운 걸 깨닫는 느낌이야. 깨닫는 느낌. 그냥 지식을 막 채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깨닫는 느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진짜 연습적으로 많이 하는데. 뭐라고? 오늘 좀 공부를 많이 한. 많이 한 느낌이지. 네, 많이 한. 보람 있지. 네, 보람.